엄마는 늘 나를 걱정한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왜 정작 중요한 건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 정도로 믿음이 없었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걱정하며 무너질까봐 그랬어. 엄마가 널 지키려고 한 거라고. 지키려는 게 아니라 날 완전히 배제한 거야. 엄마 마음대로 다 정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걱정하지 말라는 거였잖아. 내가 알아서 뭘 할 건데. 내가 아프다 한들 내가 뭘 할 수 있었는데. 엄마는 내가 날 잃는 게 무서울까봐 아무 말도 못한 거야. 엄마가 혼자서 그렇게 하다가 무너지면 내가 그걸 어떻게 견뎌. 엄마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그게 내가 제일 무서운 거라고. 그럼 넌 엄마가 무서웠던 시간은 생각해 봤어? 내 행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엄마가 얼마나 겁났는지 내가 그건 알아?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5세 강사 최연희입니다. 저는 매일 강단에서 수많은 학생들 앞에 서서 자신 있게 강의를 하지만 지금처럼 제 마음을 꺼내는 일은 언제나 낯설고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입을 떼려니 마음이 무거워지고 가슴이 떨립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 덕분에 제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를 걱정만 하셨지 본인 이야기는 거의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된 순간 제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을까? 서운함과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걸까? 라는 자책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강하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갑자기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날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평소 저를 누구보다 걱정하시던 어머니가 정작 자신의 어려움은 끝까지 숨기셨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이지만 그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 힘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저와 어머니가 갈등을 겪으면서도 결국 서로를 이해하게 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꺼내는 만큼 여러분도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살 때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체구에 강한 분이셨지만 그 강함이 어떤 고통을 짊어진 결과였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전통시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겨울이면 찬바람을 뚫고 나가셨고 여름이면 땀에 흠뻑 젖어 돌아오시곤 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동이 트기 전 어머니가 일터로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 어린 마음에 늘 이상한 두려움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다가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제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밝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마다 연희야, 오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만들어 줄게. 라며 환하게 웃으셨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걱정을 적곤 했습니다. 그 시절 우리 집은 작은 반지하 방 한 칸이었지만 어머니와 함께 웃고 떠들던 순간들은 제게 세상 무엇보다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제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면
어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잘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산다. 그 말씀에 저는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딸로 자라는 게 마치 저희 사명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어머니의 몸이 조금씩 쇠약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픈 기색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셨고, 저는 어머니가 늘 강하시고 건강하실 거라 믿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강사로 일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면서도 어머니의 건강은 제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항상 저를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너희 집은 별일 없니? 남편하고는 잘 지내니? 라며 늘 제 안부를 물으셨지만 정작 본인의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엄마는 늘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물어볼 용기를 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큰 변화 없이 평범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어머니의 건강 문제를 알게 되면서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가 자주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헛기침을 하는 모습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아? 라고 물으면 어머니는 언제나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이미 저에게 작은 경고를 보내고 계셨던 거였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강한 분으로만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어머니가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견뎌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엄마의 강함이 나를 위한 거였다면 그건 어머니를 더 아프게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제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몇 달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고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문갑 서랍에서 우연히 건강검진 결과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종이를 펼쳤는데 제 눈에 들어온 단어는 종양이었습니다. 순간 손이 떨리고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이게 뭐지? 왜 내가 몰랐던 거지?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생각이 스쳐갔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다급하게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리자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무심한 척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검사에서 조금 나온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별거 아니라니? 왜 나한테 이런 중요한 걸 말 안 했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어머니는 오히려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괜히 걱정할까봐 말 안 한 거야. 엄마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혼자 어떻게 이걸 다 하려고 했어? 내가 엄마 딸인데 이런 건 당연히 나랑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너도 내 가정 잘 챙겨. 그 순간 마치 누군가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나를 밀어내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더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뿌옇게 보였고 마음은 산산조각 난 기분이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나한테 이걸 숨겼을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수없이 스스로를 탓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의 건강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일에 굳이 내가 나설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연희랑 잘 살아. 남편은 통화 후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희야, 어머니가 아직 마음을 열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 우리 조금 기다려보자.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와 남편 사이의 관계마저 어긋나는 건 아닌지 불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와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밀어내고 계셨고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병원에 함께 가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폭설이 쏟아지던 길 위에서 저희 관계는 다시 한번 시험을 맞게 되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그날 아침, 저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습니다. 눈은 쉼 없이 내리고 있었고 거리는 이미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길 내내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이 여정을 받아들일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라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댁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눈길에 미끄러질까 염려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씨에 꼭 병원에 가야 하니 다음에 가도 될 텐데.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더는 미룰 수 없어. 오늘 가야 해.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처음부터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자리에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계셨고 저는 눈길 때문에 차가 미끄러질까 긴장하며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왜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 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차 안은 한층 더 조용해졌고 그 침묵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엄마는 내가 걱정 안 했으면 해서 그랬어. 내가 바쁘게 사는데 엄마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짐이라니? 엄마는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날 멀리해? 나한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감정을 쏟아내셨습니다. 너도 알잖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중요한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너는 내 삶을 다 포기하려 들 거잖아.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면서도 억울함이 가득 밀려왔습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밖에 보였어? 왜요? 엄마 마음대로 내 생각을 결정해?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정말 몰라? 감정이 격해진 순간 차가 눈길에서 크게 미끄러졌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는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간신히 차를 멈췄지만 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연희야, 엄마가 너무 고집부린 것 같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무척 지쳐 보이셨습니다. 대기실에서 차가운 의자에 앉아 계시는 어머니의 얼굴은 더없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부터 냈던 것 같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엄마가 항상 강한 척했지만 사실 많이 무서웠어. 내가 걱정할까봐
더 말할 용기가 안 났어. 하지만 이제 말할게. 엄마, 진짜로 힘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이제 혼자 무서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엄마는 나한테 짐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야. 병원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어머니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지만 치료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도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를 두고 어머니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제게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 삶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그날의 폭설 속 여정은 우리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갈등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마주하며 우리 관계는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고, 어머니는 이전처럼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자주 곁에서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치료 후 어머니는 가끔 힘들어하셨고, 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연희야, 엄마는 지금 내가 있어서 더 힘이 나. 고맙다. 그 말씀에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 이제 엄마 곁에 항상 있을게. 우리 같이 힘내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폭설 속 여정은 단순히 갈등을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가 서로의 진심을 다시 느끼고 그동안 쌓아온 벽을 허무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내릴 때마다 저는 그날을 떠올립니다. 어머니와 눈길을 걸으며 나눴던 대화와 서로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는 걸 느낍니다. 가족이란 건 때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면서도 가장 깊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어머니와의 경험을 통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가족이라는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작은 갈등이라도 대화를 통해 풀어보세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기회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저와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날의 눈길 이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머니의 치료 과정에서 시작되었어요. 처음 항암 치료실에 들어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차가운 링거액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는 계속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연희야, 엄마 하나도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렸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어머님, 딸과 이렇게 사이가 좋으시네요. 라고 하시자 어머니는 쑥스러운 듯 웃으시며 우리 딸이 효녀예요. 라고 하셨죠.
놀랍게도 이 시간들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변화가 컸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어머니께 전화를 걸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모시러 갈게요.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드시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위와도 편하게 대화를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으시는 동안 어머니는 저에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어머니도 한때는 대학에 가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꿈도 많았지. 하지만 내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그런 건 사치였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희생을 실감했습니다. 근데 너 보면서 살았던 게 후회는 안 돼. 내가 잘 자라는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 이제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오늘 약 드셨어요? 어머니도 저에게 답장을 보내세요. 그래, 먹었어. 너도 아침 먹고 나왔지? 이런 소소한 대화가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 셋은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어머니는 사위의 팔짱을 끼고 천천히 걸으시고 저는 옆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이웃분들도 우리 가족의 변화를 알아채셨나 봐요. 연희 씨 어머님, 요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사위랑도 잘 지내시는 것 같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의 투병 일기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픈 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서 덜 무섭다. 연희와 사위가 있어 행복하다. 얼마 전에는 제 친구 민지가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엄마도 아프신데 나한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속 다가가봐. 우리 엄마도 처음엔 많이 망설이셨거든. 근데 지금은 달라지셨어. 지금도 가끔 그날의 눈길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갈등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그 시련이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눈 내리던 날의 추억처럼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따뜻한 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